자, 오늘은 김진형의 북천가 본사 8번째와 9번째, 와우! 2개를 동시에 한다고요? 그만큼 짧다는 얘기겠죠. 군산호를 돌려보내고 홀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철종 4년 작가 김진형이 교리로 재직 중일 때 이조판서 서기순을 탄핵한 일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탄핵이 역습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작가가 함경북도 명천으로 귀향을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귀향을 가면서부터 가고 거기 명천에서의 어떤 일을 겪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유배가 풀려서 한양으로 돌아올 때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작품은 유배가사이면서 기행가사적인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유배니까는 되게 힘들고 고달퍼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용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귀향길에 마주한 강호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다음에 기생과의 사랑 등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아주 가볍고 흔쾌하게 어떤 풍류, 흥취, 이런 낭만, 로맨스,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이전에 있는 가사들과는, 유배 가사와는 조금 결이 다르다.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유배를 가게 된 이유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야. 잘못은 저쪽이 했어. 근데 나는 억울해. 그러니까 나는 부끄러워하거나 고달파하거나 이럴 일이 전혀 없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유배가사인데 조선 후기 유배가사이면서도 어떤 유배지에서의 어떤 고통스러운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만원사라고 하는 작품과 대비되곤 합니다. 자, 그러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천에 중화하고 원산장터 숙소하니 명천이 천여리요 서울이 600리라. 문천에서 중화하고, 중화가 점심을 먹고, 이제는 알겠다, 그죠? 원산장터에서 숙소를 정하니, 자, 문천에서 점심 먹고 원산에 가서 잠을 자요. 와, 생략법이 엄청나죠? 자, 이런 과감한 생략법을 통해서 휙휙 내려가는 속도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명천, 귀향지였죠? 천여리요, 서울은 600리야. 자, 그러니까는 서울이 더 가깝네? 조금 더 가까워졌어요. 절반 조금 더 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막집 깊은 방에 계명에 소세하고 군산어른 깨와내니 몽롱한 수해당이 이슬이 후진거동 귀코도 아름답다. 여기까지가 이제는 마침표 빵이네. 근데 유정하고 무정하다. 갑자기 이건 또 주막집 깊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계명인데 이게 닭개자예요. 이게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소세하고 닭소리에 세수를 하고, 그러니까 시간적 배경이 이제 새벽이란 얘기죠. 군산어를 깨우니 몽롱한 수해당은요, 해당화 꽃의 한 종류예요. 그러니까 몽롱하게 하고 일어난 모습이 마치 꽃 같다는 거야. 이슬이 휘젓는 듯 귀하고도 아름답다. 한마디로 사랑스럽고 아름답다, 이런 거예요. 자, 화자는 군산어리 뭘 하든지 간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화장을 했든 화장을 안 했든, 눈곱이 있든 눈곱이 없든 그냥 아름다운 거지요. 왜? 애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뒤에 가서 유정하고 무정하대요. 이게 내가 군산어를 대하는 태도는 이렇게 유정해. 근데 뒤에를 보니까 무정해. 즉 무슨 소리야? 군산월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자신의 마음을 무정하다고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군산을 보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거야. 다만 누구만 몰라? 군산월만 모르는 거지요. 애바고 할 것이니 네 잠깐 들어봐라. 자, 이거 이제는 화자가 군산월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큰 따옴표가 들어가는 거예요. 애바고, 이바고.
이야기를 할 것이 있으니 너 잠깐 들어보아라. 뭔데? 이전에 장대장이 제주 목사 과만 후에 정들었던 수첵기생 바리고 나왔더니 바다를 건넌 후에 차마 있지 못하여서 배 잡고 다시 건너 기생을 불러내어 허리에 비수 빼어 옥용을 버인 후에 뭐야 이거 왜 이래 이 얘기가 이상하게 넘어가네. 돌아와 대장하고 망고명인 되었나니. 자, 이전에 과거의 어떤 다른 사람의 사례를 인용함으로써 자기가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보유하는 거예요. 장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주 목사를 했어. 제주에서 사또를 했어. 그러다가 과만 후에 벼슬의 임기가 다 찬 뒤에 정들었던 수천 기생 버리고 나왔어. 지만 나온 거야. 이것도 인간이 못됐네. 바다를 건넌 후에 차마 잊지 못해. 기생을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배 잡고 다시 건너가서 기생을 불러내요. 같이 나오려고 하나 보다 했더니 허리에 비수를 빼요. 비수가 뭐예요? 칼이죠. 옥용을 베었대요. 즉 장대장이 만났던 이 기생이겠죠. 이 기생을 베버린 거야. 죽인 거예요. 왜? 그리움을 잊기 위해. 이렇게 이해해야 되죠. 자, 이거 무슨 지가 김유신도 아니고요. 돌아와서 대장하고 만고의 명인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결국 뭐야? 죽이겠다는 얘기야 뭐야? 그 말은 길게 막 했지만 결국 뭐예요? 지가 입신양명하기 위해서 대장하고 명인되는 입신양명을 위해서 결국은 기생을 죽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예를 왜 들어? 지도 화자도 결국은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군산어를 버리겠다는 의도가 드러나고 있는 거지요. 나는 본디 문관이라 무병과는 다르다. 장대장과는 다르다. 이 말은 뭐야? 헤어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죽이지는 않겠다는 얘기예요. 나는 장대장처럼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그러나 너를 오늘 보는 게 바로 보내는 게 장대장의 비수이다. 한마디로 뭐야? 너를 보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전에 유정하고도 무정하다라고 했던 무정하다라는 게 요 대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시험 대비 때문에 이 가사를 공부하고 있지. 솔직히 이 화자한테 감정이입 돼요? 난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너무 잔인하지 않나? 난 잔인하다고 생각해요. 헤어져도 곱게 잘 헤어질 수 있잖아. 이게 뭐야? 이내 말 들어보라. 내 본디 영남 출생으로 선비의 조란 몸이라. 철이랄 기생을 싣고, 천리를 기생을 싣고, 이런 뜻이에요. 기생을 태우고, 천고에 없는 호강을 끝나게 하였으니, 그래, 나 호강한 거 맞아. 인정. 너하고 만나가지고 진짜 재미있게 살았어. 이 소리예요. 죄명을 어제 벗고, 이제는 유배에서 풀려났잖아. 유배에서 풀려나서 협창하고 기생을 데리고 놀고 서울에 가면, 그러면 분수와 의리에 황송하다. 한마디로 남들이 볼 때 너 귀양 가서 놀다 왔니?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천령에 고의할 뿐 모양이 외뜨니라. 천령이라고 하는 건 첨령. 다른 사람들이 보고 듣는 일에 이상해. 그러니까 얘는 자기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목을 따지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게 먼저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고 듣는 것이 고의해. 난 귀양 가서 저렇게 기생질한 놈 처음 봤어. 뭐 이런 이야기 듣는 거. 이게 고약한 거야. 즉, 군산어를 보내고자 하는 명분은요, 분수와 의리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체면과 안위를 위해서 기생을 놀이개로 삼는 사대부의 속내가 적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디부디 잘 가거라. 다시 볼 때 있나니라. 다시 볼 때가 있을 거야. 진짜 있을까? 나는 없을 거라고 봐. 이건 뭐야? 그냥 보내려고 하는 일종의 뭐예요? 가머니설이죠. 여기까지 화자가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군산어른,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하고 갈까? 그렇진 않겠죠.
군산월의 거동보소. 자, 관찰자 입장에서 군산월의 반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놀라면서 원망으로 하는 말이 뜨둥. 버릴 심사가 있었거든 중간에 못하여서 사고 묻힌 천리밖에 갭을 무려 던진다시. 이런 일고 하나이까? 버릴 심사 있었으면, 입심사라는 생각이야. 버릴 생각이 있었으면 차라리 애진혁에 버리지. 중간에 이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데리고 온 상황에 대해서 뭐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원망하고 있는 거죠. 사고 묻힌, 즉 의지할 사람이 전혀 없는 나의 신세. 여기 와서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 천리밖에 개발로 물어 던지듯이, 개발로 집어서 물어 던지듯이,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야물차게 버렸다는 거야. 매몰차게 버렸다는 거야. 그것에 대한 뭡니까? 원망의 심정이다 하시는.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화자의 행위가 경우에 없는 행위라고 비난을 하는. 누가 이렇게 합니까? 아예 진작에 처음부터 너 여기 있어, 나 혼자 갈래. 그랬으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갔지. 여태까지 데리고 와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명천이 6천리고 서울이 600리야. 절반이 넘게 왔단 말이야. 절반이 넘게 와서 여기서 뭐 나보고 어쩌라고 이러는 거야. 나으리 성덕으로 풍전낙화되었구나. 풍전낙화라고 하는 건 바람 앞에 떨어지는 꽃이에요. 한마디로 군산월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성덕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덕이란 말은 좋은 말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해석해요. 자신을 애틋하게 대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을 한대. 아니면 자신을 두고 가려는 무정함에 대한 비애와 슬픔이고, 이때 성덕이라는 것은 비꼼, 반어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어디가 맞을 것 같아요? 나는 2번에다가 한 표 던지겠습니다. 1번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냐 내 본뜻은 심리만 가자는 거였는데 천리가 되었구나. 오냐 충분히 이해. 지금 다독거리고 있는 거죠. 나는 원래 심리만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하고 헤어지기 싫어. 그래서 천리가 되었구나. 예. 어쨌거나 간에 화자는 군산월과 오래 같이 할 생각은 애진혁에 없었다는 거지요. 이게 위로야? 뒤통수 때리는 거지. 근데 이게 다른 판본에서는요, 이렇게 쓰이기도 해요. 심리만 가자던 것이 천리가 되었구나. 내 본뜻은 그렇지 아니하여. 요거. 그렇지 아니하여. 애초에 버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밝히면서 화자도 이별의 아쉬움을 드러낸다. 요 구절에서 이제 요렇게 빠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요게 여기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가 완전히 달라요. 여기는 원래 같이 할 생각이 없었음을 드러내는 거고, 여기는 원래 같이 하려고 했는데 버리려고 할 의도는 아니었는데 상황상 다시 생각해 보니까 헤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아쉬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전혀 다른 의도이다, 의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부모 인한계라 원이한 심해로서 웃으며 그리하오. 눈물로 그리하오. 해성은 우레같고 촉광은 명멸한데 홍상에 눈물 나려 학발두발 하시겠구나. 저도 부모가 있는지라 원이 멀리 떨어진 이 마음으로서 웃으면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감정이 막 복받치는 거죠. 그래서 바닷소리는 우레 같고 촛불은 깜빡깜빡이는데 홍상 붉은색 치마에 눈물이 떨어지고 학사 두 발 하얗게 됐구나. 학사는 화자예요. 김학사잖아. 머리가 하얗게 됐구나 라고 해서 이거는 근심이 많고 내 머리가 하얘지는구나 이 소리예요. 즉 한마디로 나도 시름이 깊구나. 군산월은 눈물을 흘리고 나는 머리가 두통이 날 것 같고 이거예요. 승교에 담아내어 가마에 태워서 먼저 돌려보내니
천고의 악한 몸은 세상의 나쁜 놈은 나 하나뿐이로구나 라고 해서 자신의 어떤 매정함을 스스로 비난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미안함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거나 말거나 말을 타고 돌아서니 안변읍이 삼십리라. 이제는 어때요? 장소가 변하죠? 남자의 간장인들 인정이야 없겠느냐. 있지요. 나도 마음이 아파. 이천리 손바닥 안에 있는 구슬을 하루아침에 놓쳤구나. 자, 나도 아쉬워. 마치 손 안에 있는 구슬을 잃어버린 것 같아. 이거는 구슬은 놀이개 아닌가? 그러니까 이 아쉬움이라는 게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헤어져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가 아니라 같이 놀 수 있는 기생과 헤어져서 이런 느낌이 더 강하지 않나? 나만 그런가? 암튼 간에 뭐 워딩만 본다면 손바닥 안에 있는 구슬과 같은 군산어를 갑자기 헤어져서 너무 아쉽구나 이런 뜻이에요. 풍정도 잠깐이요 흥진비례 되었구나. 흥함이 다하니까 슬픔이 오는구나. 이별의 슬픔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함께 즐거웠던 모습 다 끝나고 이별의 슬픔이 다가오는구나.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군산어를 보내고 난 다음에 아쉬움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본사 8이 되고요. 기생 군산월과의 이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사 9로 가겠습니다. 안변의 원이 하는 말이, 안변사또가 하는 말이 어찌 그리 박정하오? 어찌 그리 인정이 없고 쌀쌀하오? 판관과 장관이 무섭던가? 남의 눈이 무섭습니까? 자, 남의 눈이 그거 뭡니까? 그거 뭐 신경을 씁니까? 장부의 헛된 간장 상하기 쉬우리라. 장부의 헛된 마음 상하기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무정하잖아. 매정하잖아. 그런데 그 다음이 뭐 더 가관이에요. 내가 기생 봉선이를 남복을 시켜서 앞세우고 천령까지 동행하게 할 터이니 군산어를 돌려 보내면서 허전해진 마음을 봉선이와 함께 푸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눈을 두려워하여 군산어를 되돌려보낸 화자의 태도에 대해서 앞에선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서 허전해진 화자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기생을 동행하도록 합니다. 당시 양반들은 다 이랬나 봐요. 봉선이를 불러내라 따라가라 라고 분부하니 자색이 한마디 여자의 고운 얼굴, 즉 봉선이의 모습이 몰골이 군산월과 같은 모양인데 깊고도 깊은 정이 새나 보고 놓일런가 놓이겠는가 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봉선이가 이쁘고요 군산월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그동안의 정이 있는데 새 얼굴 봉선이를 본다고 군산월이 잊혀지겠는가? 잊혀지지 않는다. 일종의 서리법이고요. 여전히 군산어를 그리워하는 화자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보내? 풍설은 아득한데 북천을 다시 보니 군산월이 간 곳이에요. 춘풍의 날인 꽃이 춘풍 봄바람에 떨어지는 꽃이 진흙에 구운한 듯 진흙을 구르는 듯 가을 하늘에 외기러기가 짝이 없이 가는구나 해가지고 이걸 이것도 군산월 이것도 군산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걸 군산월 이거를 화자로 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걸 화자로 보게 되면요 이때는 객관적 상관물이 되어버려요. 근데 이거는 대꾸 형태로서 봄 가을과 함께 꽃과 외기러기를 둘 다 군산월로 보는 게 내가 볼 때는 나을 듯 싶습니다. 천령을 넘을 적에 봉선이와 하직하니 자 헤어지는 거죠. 애꿎은 이내 몸이 익은 것이 이별이라. 자 천령까지 보낸다고 했으니까 헤어졌고요. 자 나는 이별이 익숙해졌어요. 왜? 너무 많이 해. 다시 얻지 못 만날이야. 만나겠지? 만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는 않겠죠. 뭐 여기까지 와서 또 봉선이를 찾겠어요? 군산월도 안 찾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봉선이하고 헤어지는 장면은 어때요? 꼴랑 세 줄이죠. 너무 간단해. 아까 군산어른 우네, 마네, 변명하네, 어쩌네 했는데 왜 그렇죠? 그거는 감정의 정도가 달라서 그렇다라고 봐야 돼요. 즉 군산어를 대하는 화자의 감정과 봉선이를 대하는 화자의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봉선이하고 헤어지는 것은 간단하게 처리합니다. 기생 봉선이와의 동행과 이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기까지 김진영의 북촌가 본사 8과 9 군산호를 돌려보내고 홀로 귀향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